갑상선 호르몬이 저하되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인지력 감퇴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이 바로 약 1.2배에서 1.8배까지도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러 가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치료 가능한 치매의 대표 주자가 바로 조만간에 치매 치료는 이제 역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깜빡깜빡하거나 건망증이 심해질 때 혹시 나도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나의 건망증이 경도인지 장애를 거쳐서 치매로 발전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치매 환자들 숫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혹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 치매가 아니라 치매를 흉내내고 있는 치매 유사 증상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치매가 아니더라도 치매 증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죠. 사실 임상 현장에선 이것도 모두 다 치매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가 가능한 치매라고 부르죠. 치료가 불가능한 치매의 대표적인 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켐빌, 레카네맙과 같이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치매 치료제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치매 치료는 이제 역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알츠하이머병의 치매와 같은 병에서 치매 치료를 극복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죠. 뿐만 아니라 루이소체 치매라든지 전두축두 치매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치매에서도 치매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아직 도입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치료가 가능한 치매도 있다는 점 기억해 보세요. 치료가 가능한 치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사실 이제 뇌수두증 같은 겁니다. 뇌에 물이 차는 질병인데요. 뇌수두증 같은 경우 이제 MRI나 CT를 찍어봐서 뇌실이 많이 확장되어 있고 뇌에 물이 많이 차 있으면은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서 그 물을 빼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극적으로 이 치매 증상이 좋아지거든요. 두 번째로 흔한 것은 이제 만성 경막하 출혈입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는 어디에 머리를 살짝 부딪혔는데 뇌출혈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뇌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에 서서히 낙수물 떨어지듯이 아주 조금씩 피가 고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그 임상 증상이 확연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길게는 2-3개월에 걸쳐서 이 뇌출혈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경막하 출혈이 발생한 지 2-3개월이 지나야만 뇌가 이제 압박되기 시작하면서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때쯤 돼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치매가 생기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오셨지만 CT나 MR을 찍어보고 뇌출혈이 있다는 점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 이제 곧바로 경막하 출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죠. 수술을 하고 나면 또 바로 그 다음날 대부분의 인지력이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치매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께서는 약도 많이 드시잖아요. 또 인지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면과 관련된 약들이 대표적이고 또 여러 가지 정신신경용제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부 진통소염제 중에서는 굉장히 좀 나른함을 유발하는 약들도 있는데 이런 약들에 의해서 인지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나 또 신경매독 같은 감염증에 의해서 발생되는 신경 손상도 치료가 가능한 치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에이즈라든지 신경매독이 있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신경세포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치료 가능한 치매의 대표 주자가 바로 노인 우울증입니다. 노인 우울증이 있을 때 우울증 치료만 해줌으로써 이미 인지기능 증상이 상당수 좋아지는 환자들을 경험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노인 우울증이 왜 치매 증상을 유발하는 것일까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기능적 MRI 촬영을 해보면 전두엽, 그 중에서도 앞쪽 부분인 전두엽 부위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두엽 기능은 우리의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감정을 지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울감이 강해서 전두엽 앞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 집중력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의 기억력을 담당할 때 기억을 입력하는 과정이 잘 안 됩니다. 또한 저장되어 있는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저장 단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단어 몇 가지를 불러보고 바로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대답을 해내십니다. 하지만 몇 분 뒤에 물어보면 아예 대답을 못하죠. 따라서 받아 적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장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울증에 의한 치매에서는 아예 기억이 입력되는 과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상당히 심한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3주, 4주 정도의 우울증 치료를 하다 보면 입력 과정이 정상화되고 집중력도 좋아지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는 치매 증상이 완벽하게 개선되는 점을 확인할 수도 있죠.
노인 우울증이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기억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죠. 입력 과정이 저하되니까 일반적인 생활 안에서의 인지기능 발현이 쉽지가 않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뇌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가다 보면 결국 이것이 나중에 실질적인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 1.2배에서 1.8배까지도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러 가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 그 자체를 초반에 해결함으로써 초반에 나타나는 기억의 입력 과정과 회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울증을 초반부터 치료함으로써 먼 훗날 찾아올 수 있는 퇴행적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 우울증에 걸리고 조금 안 좋아진다고 해서 가까이서 모시려고 하면 물론 더 좋겠지만, 기존에 살고 있었던 어떤 환경을 잘 보존해 줄 수 있도록 서포트해 드리는 것도 가족들로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가 가능한 치매 증상 중에 또 한 가지 원인이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을 좀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죠. 전반적으로 에너지 대사율을 높이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인데요. 에너지 대사율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서의 무기력함이 지속된다면 인지력을 발휘할 기회도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가능한 치매 5가지 원인 중에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꼽기도 합니다. 갑상선염을 앓은 바 있거나 또는 갑상선암 때문에 갑상선을 제거했던 환자분들 중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경험해 본 바 있을 겁니다. 굉장히 무기력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일어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귀찮다고 느껴질 텐데요.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되어 있을 때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되고 그것 때문에 인지력 감퇴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치매 유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갑상선 호르몬을 다시 정상화시켜줄 수 있도록 신지록신 같은 약들을 먹으면은 금세 증상이 회복되기도 하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 대사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체온, 열 발생률도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추위도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혈액순환량도 줄어들 수 있어서 손발이 붓는다거나 얼굴이 붓는 듯한 부작용도 경험하게 되죠. 따라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혹시 나의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원인을 밝히고 갑상선에 대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한다면 인지기능이 훨씬 더 많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치료 가능한 치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잦은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신경퇴행적 변화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술을 끊는 것만으로도 인지력이 상당히 좋아지기도 하죠. 실제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던 분들이 완전히 술을 끊은 뒤 약 12개월 정도 지난 뒤에 뇌 MRI 촬영을 해보면 뇌 피질의 두께가 2% 정도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 만성 알코올 중독자라고 부를 수 있는 술을 정말 극한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은 거의 안주를 드시지 않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거의 식사를 제대로 드시지 않으면서 술만 드시다 보면 치아민이라고 하는 비타민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치아민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은 뇌신경세포의 분화가 상당히 더디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환각, 또 착란 증상 등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마치 굉장히 심각한 뇌졸중에 걸리는 환자들처럼 신경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 치아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사제를 이용해서 한 일주일 정도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극적으로 인지력이 좋아지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술 드시는 분들 중에 만성 간염, 또 간경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대사와 관련해서 체내에 암모니아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 암모니아가 직접적인 신경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성 독성에 의한 뇌병증을 앓고 또 이것 때문에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라면 간과 관련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인지력이 극적으로 좋아지기도 하죠. 자, 오늘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 유사한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분명히 치료가 가능한 종류의 치매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여러 가지 영양 섭취적 측면에서도 좀 부족해질 수 있는 계절인데요. 바깥으로 나가셔서 좀 즐거운 운동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즐겁고 활발한 교류를 함으로써 우울증도 좀 타파하시고 또 건강검진 하시면서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되지는 않은지, 나의 잘못된 식생활 또 편협되어 있는 좀 편식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적절한 비타민 섭취가 부족해지지는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